안녕하세요. 법원 회생위원 출신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최혁환입니다. 대출금이나 카드 대금 이런 게 연체되면은 은행이나 카드사 이런 채권사로부터 독촉 전화가 많이 오죠. 돈을 빌린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신경이 쓸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런데 개인회생에는 금지명령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법원에서 금지명령만 받으면 더 이상 채권자들로부터 빚독촉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우리가 실무를 하다 보면요, 이 채무자분들 이분들이 금지명령만 나오면 천국이 따로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빚독촉으로부터 이 해방이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 기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채무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빚독촉, 채권 추심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법원의 금지명령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금지명령은 뭘까요? 개인회생 절차를 보면요,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금지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가끔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금지명령을 받는 것이 이 목적인 분도 계실 정도거든요. 물론 이제 개인회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가 결정을 받고 나서 변제 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모두 완료하고 면책 결정을 받는 게 이제 목적이겠죠. 그런데 이 금지명령, 이것도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이라든지 월급여, 이러한 봉급에 대해서 더 이상 강제집행이라든지 가압류라든지 또는 가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채권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금지명령을 송달받은 채권자, 이분들은 더 이상 채무자에게 빚독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금지명령은 어떻게 받는 걸까요? 실무에서는 이제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할 때 법원의 금지명령 신청서도 동시에 접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지명령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금지명령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궁금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대리인 사무실에서 모든 것 다 알아서 해줍니다. 금지명령을 이제 법원에 접수하면요, 법원이나 재판부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접수하고 나서 3일이나 4일 또는 이제 늦어도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있으면요, 금지명령이 나옵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지명령 결정문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압류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이런 거, 그리고 돈을 갚거나 갚으라고 하는 일체 행위, 그러니까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개시 결정 때까지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개시 결정 때까지 금지가 된다? 그러면 개시 결정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개시 결정이 나면 다시 압류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나 가처분, 그리고 돈을 갚거나 갚으라고 하는 요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개시 결정에는요, 이 금지 명령의 효력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시 결정 이후에는 계속해서 금지 명령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권자는 금지 명령만 나오면요, 채무자에게 일체의 채권 추심을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금지 명령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채권자로부터 계속되는 지긋지긋한 빚독촉,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금지 명령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이나 카드 대금이 연체됐다고요, 너무 위축되거나 기죽고 지내지 마시고 금지 명령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제 영상에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 최혁환 법무사의 회생TV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